제주에서 오버투어리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에서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월정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아름다웠던 바다가 지금 엄청난 땅값 상승과 그리고 그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엄청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땅을 판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땅을 다 팔고 매매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땅값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넣으면 더 좋다라는 이런 여론 속에 있는 거죠. 지금 하수 처리 용량이나 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 수많은 매립이나 그리고 쓰레기 섬이 되는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미 수용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 표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계속 매립장이 없으면 매립장을 더 만들고 하수 처리를 못하면 증설을 하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끝없는 그 개발과 그리고 끝없는 시설 확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도전과 감수성 없는 태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들도 가장 기본인 게 공항의 부지 안에서의 환경 파괴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거든요. 네.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 외에 끼치는 환경의 영향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건 기본객 수입하면서 조금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냐? 관광객이 오는 건 좋은 건데 그럼 오는 관광객 막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혹시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관광 산업을 그러면 네네네. 없애면 되는 건 네. 아니겠죠. 설마 다른 네네. 방안들이 있겠죠. 그렇죠. 2천만 가량, 그러니까 2천만이 적정하다라고 원희룡 도지사가 이야기했어요. 2천만은 오는 사람이 2천만, 가는 사람이 2천만은 그 4천만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1,500만 명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제주도 내에서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때 고은영 후보가 그러니까 환경 분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외국에서 말하는 관광세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수요보다는 관리의 측면으로 관광객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만 원, 1인당 1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과 그 선거 때 우리가 환경 분담금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했더니 환경분담금 지지 여론이 지역 제주에서 77%가 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 도민사회의 대체의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관광객이 쓰다 버리는 섬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모든 것이 대기업 관광 주체들에게 흡수되어 갔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은 더 많은 관광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왔을 때에도 그게 결국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관광이 돼야 되는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뭐 중국 자본 엄청 들어왔고 대기업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서 대규모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너무 많이 지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아주 골목 경제 내지 풀뿌리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관광 방식들로 그러니까 인원만 늘어나는 관광 방식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늘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또 지역의 풀뿌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고민의 초점을 옮겨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오버투어리즘을 좀 막기 위한 네, 방안들이 네, 좀 있던데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이 와서 오버투어리즘을 강연하는 걸 함께 자리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곳도 굉장히 이제 오버투어리즘으로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새로 생기는 호텔 등은 허가제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호텔을 만들지 못하는 거 그리고 무분별한 에어비앤비를 다 이제 관리해서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적극적인 행동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이 시정의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가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막아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투어리즘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지 않으려면 관광지와 주거지를 혼용시키지 않아서 주거지에 사는 도민들이 자기 생활을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보존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제2공항 반대 싸움을 지지하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공항이 막아지기 전까지는 제주 관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육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를 파괴하는 관광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정의로운 관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